자, 우리 마플 교과서에서 17페이지를 피는데 저번 시간에 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란 걸 안 했어요. 페이지는 17페이지에 있지만 그냥 선생님이 적어주는 대로 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요거를 하고 연속으로 넘어갈 거야. 일단 합성함수가 나오면, 수능에서 합성함수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치환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그냥 수능 필기라 그랬지. 단원을 불문하고 합성함수 나오면 치환해라. 자,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거 뭐 해도 거의 1년도 넘게 전에 했던 거라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쓰세요. 그냥 그러면 방향성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방향성, 별표. 자,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생겼는데 선생님이 읽고 싶은 합성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향하는 우극한의 gfx, 요거의 합성함수의 극한을 읽어볼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역함수도 그렇고 합성함수도 그렇고 그 녀석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문제는 인제 없다 그랬지. 그지? 고작 요 녀석 극한 하나 읽겠다고 이 녀석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나 역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거는 이제 없어.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학교에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막 그리게 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치? 그런 이상한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그런가 보다 하시고. 지금 선생님이 좀 세팅을 할 건데, 봐봐. 이게 fx의 그래프거든, fx. fx의 그래프가 1번일 때는 1번처럼, 2번일 때는 2번처럼, 3번일 때는 3번처럼 생긴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는 x가 a로 향해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만 읽을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녀석, 한 방에 읽을 수 없으니까 안에 있는 녀석을 치환을 해서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한 줄만 더 쓰면 그만인 거야. 근데 지금은 1번이니까 그래프가 1번처럼 생긴 겁니다. 그럼 1번을 타고 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야. 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분명해? FA로 가는 게 분명하지. 그지? FA로 가는 게 분명한데 여기서 그럼 FA로 어디로 올 거냐 이거야. 그지? 근데 FA로 오긴 오는데 FA보다 위에서 와, 밑에서 와? 위에서 오지. 위에서 오면 FA보다 더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오른쪽에서 오면 우극한, 왼쪽에서 오면 자극한이라고 읽잖아. 그지? 근데 그게 크다 작다 때문에 그런 거니까 Y축 기준으로 따질 때도 위에서 오면 우극한으로 생각하는 거고 밑에서 오면 좌극한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FA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FA로 다가올 때 FA보다 조금 큰 쪽에서 일로 와야 되니까 1번처럼 생겼을 때는 극한값을 알파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개념 설명을 위해서 3번을 먼저 할 거예요. 3번 그래프로 생겼을 때도 읽는 극한은 똑같습니다. A의 우극한만 읽을 거야. 함수도 똑같아. F, GFX 이걸 읽을 거야.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항상 써야 돼. 항상. 근데 지금은 3번처럼 생겼으니까 요거 3번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A의 우극한이긴 하지만 FA로 가는 건 맞아. FA로 가는데 FA보다 더 위쪽에서 와? 밑에서 와? 밑에서 와? 그럼 FA보다 더 조금이라도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좌극한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 혜린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좌극한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일 때 3번 상황에서는 감마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인 상황에서도 일단 읽고 싶은 극한은 같아. A의 우극한 GFX를 읽을 거야. 지금은 2번이니까 fx의 그래프가 2번처럼 생긴 거야, 얘들아.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제 합성함수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안에 있는 녀석을 하나로 보고 치환을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로 달려오긴 하는데 FA보다 큰 쪽에서 와, 아니면 FA보다 작은 쪽에서 FA로 와, 아니면 아까 전부터 FA랑 똑같은 값을 콩콩콩콩콩콩 찍으면서 오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이게 다가오는 거야? 아니면 아까 전부터 FA를 이미 찍었어? 이미 찍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이 녀석이 화살표가 아니라 그냥 FA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G, FA에서의 함수값을 그대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있네 이거 함수값. 이 녀석을 그대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베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란 녀석은 우극항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방향성이 반대로 바뀔 때도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사라져버릴 때도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기울기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 기울기로. 자, 1번 상황에선 기울기가 뭐야? 양수에서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증가함수에서는 방향성이 유지가 되고 3번처럼 생겼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지. 기울기가 음수면 방향성을 반대로 뒤집어 준다는 얘기고 상수함수 패턴 같이 생겼을 때는 방향성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방향성이 바뀌는지 그대로인지 아무튼 방향성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죠? 요거 가지고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17페이지 있지? 거기에 있는 딸린 문제가 한 2문제쯤 있을 거거든? 요거를 이제 완성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지금 멈춰두고 바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연속으로 좀 넘어가 볼게. 연속. 연속 가면 일단 처음에 연속부터 하기 전에 구간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내리기 하죠. 그죠? 구간. 54페이지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거 한 친구들은 구간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됐었을 겁니다. 무슨 실내 구간의 길이 뭐 이런 거 막 했잖아. 그지? 실내 구간.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용어가 바뀐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A부터 B까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간 AB라고 하는데 끝과 끝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닫힌 구간 AB 또는 한자를 써가지고 폐 구간, 닫힌 구간, 폐 구간 AB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A 초가 B 미만 이렇게 됐을 때는 끝과 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간 AB라고 하지만 어떻게도 많이 불러. 최대 최소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오픈 마인드,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또 한자를 써가지고 열릴 개자를 써가지고 개구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구간에 대한 설명은 그냥 용어를 바꾼 것 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챙겨갈 거는 이제 이런 표현이지. X가 만약에 실수 중 하나래. 그럼 X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X가 모든 실수일 때는 한글로 X는 모든 실수 쓰기도 하고 X는 레알 넘버의 원소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제 구간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오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죠? 최대 최소 없으니까. 그래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을 바꾸기도 하지. 근데 이제 이게 훨씬 더 좀 세련된 표현이야. 영어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표현이 훨씬 더 좋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연소 가자. 연소. 연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아마.
자, 혜린아, 연속이 뭐야? 연속이 뭐예요? 서연아, 연속이 뭐야? 이렇게 바로 정답이 나오면 어떡해. 정답입니다. 일단 연속 뭐니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뭐 이어져 있는 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수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정입니다. x가 a로 향해 가는 fx 극한값이 수렴해야 돼요.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에서의 함수값이 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우리가 뭐라고 불러? x = a에서 fx가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죠. 맞지? 근데 이거 영어가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조금 한마디로 표현을 바꾸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정의돼서 걔네들이 같은지까지 비교하려면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쓰자. 극한값이랑 무슨 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자, 그런데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은 걸로 비교를 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무슨 극한이 같아야 돼? 좌극한 극한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연속이란 얘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이렇게 세 마리가 삼위일체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형태도 여러분들 대충 아니까 대충 생각해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거는 여기 A에서 연속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극한값도 없지만 뭐도 없어. 함수값도 없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생긴 거, 요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럼 요렇게 생긴 거는 함수값이 달라요, 극한값이랑.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연속인 거는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그지?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따지면 연속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낚이지 않았던 얘기죠. 그냥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 이어져 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요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문제 푸는데 막 넘어가도 돼. 선생님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어디더라? 여기까지 가자. 74페이지까지 가자. 연속함수의 성질 있어요. 연속함수의 성질. 물론 이것도 여전히 증명을 제대로 하려면 마풀 해설이라고 박스 밑에 있기도 해. 밑에 있기도 하지만 어차피 그 녀석도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극한값의 기본 성질 증명 안 되잖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읽어볼게. 읽어보면은 박스 안에 1번 두 함수 fx, gx가 x = a에서 모두 연속이래. 지금 연속인 함수가 몇 개냐는 얘기예요? 연속인 애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러면 1번 cfx니까 이건 실수배 한 거지. 실수배도 연속이래. 2번에는 더한 거랑 뺀 거 있지. 걔네도 연속이래. 3번은 곱한 것도 된대. 4번은 나눈 것도 된대. 오, 다 된다는 얘기네. 그치? 자, 여기도 예의상 4번에서 단 GA가 0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예의상 밑줄 쳐야 돼. 여러분들 틀리면 그것 때문에 틀리니까, 보통은. 자, 나누기도 해도 되긴 하는데 뭐 나누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0 나누기는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0 나누기를 제외하는 건 연속의 성질이니 원래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니? 원래 수학에서 안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한국말로 바꿔놓고 할까? 둘 다 연속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실수배. 그 다음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애들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한글로 기억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지? 한글로 기억해 두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필기가 이렇게 돼버리네요. 저번 시간에 대표 성질 두 가지가 다른 아이가 있었어. 한쪽은 극한이 있었고 한쪽은 수원에서 했던 시그마가 있었거든. 자, 그럼 연속의 성질은 결국 극한 쪽이랑 친구란 얘기야, 시그마랑 같이 놀겠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시그마랑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될까? 극한 성질이랑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치우자.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y는 x 같은 녀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방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이어져 있는 거 확실하니? 그치? 이어져 있는 거 확실해. 그러면은 우리가 fx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 괜찮고요. 상수 이어져 있고요. x가 이어져 있는데 여기다 적절한 실수배를 하나 합니다. 자, x가 지금 연속인데 그거를 x를 한 번 더 곱해. 곱하기도 되니까, 그지? 그럼 x제곱도 연속인데 여기다 적절한 상수배, 실수배를 하나 하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x를 연속인 녀석을 n번 곱해도 계속 연속이 되는데 적절한 상수배를 하나 하고 얘네들을 막 더해도 빼도 상관없다고 위에서 했으니까 얘네들을 막 더하기 빼기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뭐라고 불러?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누구 하나 때문에, 이 녀석 하나 때문에, 그지? 다항함수는 뭐다? 항상 연속이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방금 전에 한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소개를 한 바 있지. 근데 이거는 이제 확장까지 돼야 되는 거야. 거기 박스에 2번에 1, 2, 3번을 보시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도 어떻게 된대? 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유리함수는 어차피 다항함수 두 개를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는 안 되냐면 분모가 0일 때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일 때는 무슨 선이 생기죠? 점근선, 그지? 점근선은 이제 가상의 선이니까 실제로 함수값도 없는 거야. 아니면 무리함수도 루트의 대전제가 뭐야? 루트 한 해가 양수인 거니까 루트 한 해가 음수인 데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연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 연속이란 얘기야. 웬만한 아이들에서는. 이거 근데 안 되겠는데 지금 졸려 죽겠는데. 자, 요거 좀 한번 풀어볼게. 이제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딱 세 문제만 풀고 쉴게. 알았지? 세 문제. 요거 잘해야 되는데 요거 제목만 남겨놓을게요. 일부러. 자, 그냥 연속 문제 딱 3개만 풀게. 진짜 쉬워. 자, 63페이지야. 63페이지에 맞풀 개념 느낌 4번 문제야. 그냥 연속 문제 하나 구경만 하려고. x 플러스 k,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야. 그지? x가 이제 2보다 작가, x가 2보다 클 때. 근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연속일 때를 대략 밑줄을 그어두면은 어차피 2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자동 연속이 되지.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야. 그냥 다항함수니까 자동 연속이 되지. 다 증명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는 거야? x 이퀄 2에서만 연속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x 이퀄 2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는데 연속의 정의가 뭐니까? 극한값, 함수값 똑같은 거고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 이거 너무 쉽지 않니? 막 수식으로 막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풀자, 얘들아. 좌극하는 그냥 이렇게 이거 기호는 써야 되겠다. 너무 막 하면 안 되겠다.
자, 자극한 fx는 물론 함수값 집어넣고 막 따질 필요가 근데 없어요. 어차피 다항함수잖아. 함수값 때려 박는 거야. 그러니까 2 플러스 k지, 그지? 근데 리미트 x가 2보다 크거나 있을 때 우극한은 이게 어디 갔어? 잠깐만. 근데 이거는 f2랑 똑같지 않니? 함수값이랑? 이렇게 되는 거고. 우극한 쪽은 지금 아래쪽 함수를 적용해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다항함수니까 그냥 2를 갖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빠르겠어요.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8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얼마야? 18이나 되네. 그치? 문제 푸는 식은 이 위쪽이랑 아래쪽이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k 플러스 2가 얼마 돼야 돼? 18. 가능한 k 값은? 16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너무 쉬운데 괜히 풀어준다 그랬다. 그지? 졸린데 더 졸리게 만들었네. 우리 이런 거 풀자. 개념 익힘 5번은 예의상 개념 익힘 5번 예의상 별표 하나 쳐줄게요. 밑줄도 칠게. 항상 연속이래 fx가 항상 연속이래. 이미 연속이라고 지정을 해둔 거예요. 근데 fx를 잘 보면은 x-1을 갖다가 나눠버리기로 갑니다. 그럼 x-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문제는 뻔해요. f1을 구하래. 잠깐만. 1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그지? 구해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분해야 돼? 왜 약분해야 돼? 마음대로 약분하면 안 되지? 아니야, F1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약분이 안 돼. 1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해? 연속의 정의 쓰는 문제야. 정의. 연속의 정의가 뭐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 거잖아. 이미 연속이라 그랬는데 f의 함수값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대신에 연속이란 조건 때문에 함수값 대신 뭘로 대체해도 무방한 거야. 극한값으로 대체해도 무방한 거라고. 그지? 이거랑 무방한 거라고. 이런 게 바로 못 쓰는 문제라는 거야. 정의 쓰는 문제야. 너네들 정의 쓰는 문제만 나오면 털리는 거야. 이 문제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 문제의 구조는 맨날 수능에 나오는 거라고. 학교 시험도 무조건 한 문제 보장되어 있는 유형이야 이거는. 자, 그러니까 갑시다. 이게 지금 리미트 x가 1로 향해 다가갈 때 x-1 한 다음에 이 녀석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녀석을 알파라고 치면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윤혁이 말대로 무슨 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x-1 필요하니까 갖다 받고요. 1x제곱이니까 1x 플러스 2를 해야지 1차 한계수 1x까지 맞춰준다는 생각이 들지. 자, 그런데 이제는 아까랑은 달라. x가 1로 가는 중이야. 아직 1이 안 됐어. 그럼 x-1도 0으로 가는 중이지. 아직 0이 안 됐단 말이야. 오리지널 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분이 그제서야 가능한 거야. 가능하죠? 그럼 약분되니까 이제는 1을 집어넣어도 무방한 거지. 다항함수 형태니까. 그러니까 3이란 얘기야. 그지? 극한값이. 근데 그 3이 뭐가 돼야 돼? 저기 함수값 돼야 되죠? 그래서 F1은 3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더불어 저기 있는 A값은 이 인수분해된 녀석의 상수항 파트에 해당하니까 A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123번으로 넘어갑니다. 123번. 자, 123번을 봐야 돼. 123번도 별표 치세요. 123번에 1번만 풀까? 1번만 별표. 이 유형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요 방금 전에 풀었던 개념 5번이랑. 자, 비교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fx가 있는데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야. 분의 x 플러스 1이야.
근데 EF가 또 실수 전구간에 대해서 항상 또 연속이래 이미. 그지?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왜냐면 방금 전에 얘 같은 경우 됐던 이유는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1차분의 2차, 2차분의 1차든 어차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0인대를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0일 때 조심해야 돼? 분모 0일 때 조심해야 되지. 근데 여기는 분모가 1개고 분자가 2개니까 약분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잠깐만. 그런데 지금 123번의 1번은 항상 연속인 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 근데 지금 분모는 2차야. 근데 분자는 1차야. 인수분해에 대해서 약분을 하나 이제 같이 똑같이 제낀다고 쳐도 하나가 남아요. 근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도 연속이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경찰아 어떻게 해야 되니? 수정아 어떻게 해야 돼? 이하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것만 잘 구분해내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 x 플러스 인수가 돼서 약분치면 나머지 하나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방법은 분모가 0 되는 걸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해버리세요. 그러니까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돼? 0이 안 된다고. 2차 방정식이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 뭐 쓰는 거야? 또별식 가는 거야. 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배, 그러니까 8배 a. 이 녀석이 양수, 음수 된다. 이게 문제 푸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8까지. 정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7개 이런 식으로 답 내는 거예요. 지금 두 문제의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계속 괴롭힐 거거든. 나오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왕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 딱 하나만 더 풀고 가자. 개념 7번이에요. 개념 7번 쉬워요. 개념 7번 바로 앞장에 있어. 66페이지고 66페이지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유형이 추가돼서 선생님이 하나 풀려고 합니다. 7번에 보시면은 66페이지라고 이런 표현이 있네. fx 플러스 4가 fx래. 자, 이게 뭔 얘기야? 주기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지. 이거를 근데 주기가 4라고 하면은 원래 돼, 안 돼? 주기함수의 대표함수에 해당하는 단원 삼각함수에서는 4가 주기다라고 확정지어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삼각함수가 아니라 지금 수투잖아. 그럼 무조건 4주기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무방한 거야. 자, 그리고 fx가 이게 딱 나와 있는데 fx가 이렇게 돼가지고 3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나와 있고 범위가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 구간 배웠으니까 조금 세련되게 0 이상 1 미만이니까 요렇게, 그지? 요렇게 쓰고 아래쪽은 좀 세련되게 1부터 4 닫힌 구간, 폐구간 1, 4 요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근데 얘가 또 실수 전체에서 항상 연속이래. 이미 항상 연속이라고 박혀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죠? 이미 박혀있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어렵진 않아. 그냥 유형만 생각하자고. 유형만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 8, 여기는 12 이렇게 점점점점 저쪽도 점점점점, 그지? 근데 분명히 0부터 1까지는 정해져 있어.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이제 4주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1에서 이제 끊어져 가지고 이제 2차 함수를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더라도 이제
이어지도록 갈아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어야 돼? 1,3에서 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2차 함수를 이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는 이어지지만 요거 있지. 구간이 시작되고 끝나는데 거기서는 안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풀려면 여기서도 이어야 되고 여기에서도 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도 있고 그 다음 알아서 바통을 잘 넘어가면서 실수 전 구간에서 다 연결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 푸는 식은 첫 번째, 일단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식 무식하게 막 쓰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이쪽에서는 1차 함수, 이쪽에서는 2차 함수, 둘 다 다항함수로 연결된 함수니까 극한을 굳이 따질 필요도 없어. 함수 값을 드림인 걸로 가져도 극한 값을 대신할 수 있다고. 왜? 다항함수를 가지고 만든 함수니까. 1일 때 연결이 돼야 되니까 1을 한쪽에 저쪽에 박으면 3이고요. 1을 이쪽에 박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일단 풀지 말고 그냥 킵해 둘게. 두 번째는 구간이 시작되는 데랑 끝나는 데에서도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구간이 시작되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0일 때는 위쪽에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x에 0 집어넣으면 0이고 4일 때는 이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4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 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괜히 풀려고 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 몇 개? 2개. 식은 몇 개? 2개. 그냥 연립하면 답이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제목을 쓰려고 그랬는데 제목을 못 썼네. 주기함수의 연속이야. 주기함수의 연속은 이런 식으로 구간의 끝과 끝도 연결을 해야 된다. 주기함수 연속.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못 알아먹을 건 없겠지? 그지? 못 알아먹을 건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쉴 건데 아까 전에 여기 있죠? 합성함수의 극한. 이 17페이지에 이제 그 특강 문제 같은 게 한 2문제가 있을 거야. 이 1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주는 미션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교재내 134번의 두 번째 문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를 도전해 보세요.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자, 70페이지를 펴고 일단 이 문제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풀어볼게요. 무미건조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있고 g1, g2, g3x가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 문제를 안 썼네. y는 fx 그 다음에 gkx가 k가 1, 2, 3일 때 연속이 되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연속됨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런데 우선 기억부터 천천히 해보면 기억 같은 경우는 fx가 다 연속이지. 다항함수니까. 그리고 f도 봤더니 f도 어디 빼고는 마이너스 1에서 빼고는 나머지가 다 연속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데서는 연속인 함수에 연속인 함수 곱하고 연속인 함수에 연속인 함수를 곱하는 거니까 연속함수의 기본 성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는 거 그걸로 연속인 걸 벌써 밝힌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그러면은 결국 어디서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1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마이너스 1에서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곱한 함수를. 근데 그거를 막 기호를 막 열심히 써가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 결국에는 연속이 되려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함수 값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세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하겠다고 fx, g1x를 곱한 함수를 그리고 있으면
안 되죠. 합성함수도 안 그렸으니까. 그지? 그럼 우극한은 지금 얘는 우극한 어디로 가니? 이거 우극한 어디로 가? 1로 오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야. 좌극한은 얘는 좌극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지. 근데 얘가 좌극한이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함수값은 자기 혼자 0이었는데 근데 얘도 함수값이 얼마야? 0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F가 찢어져서 이렇게 불연속인 녀석을 G1X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000이라서 연속이 되게 해줘 안 해줘? 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럼 질문입니다. 얘가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됐던 이유는 fx가 마이너스 1에서 1, 0, 마이너스 1로 불연속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 g1x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연속이라 그런 거야? 0으로 연속이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보면은 니은 g2인데 g2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혹시 우리 반이 수투를 언제 한번 했지? 여름방학 때 한번 했어? 오케이. 이번에는 이제 G2를 볼 건데 G2도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연속함수 두 개를 곱한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해도 되는데 어디서만 하면 돼? 마이너스 1에서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우, 좌, 함 요거를 이제 세 개를 따져보면 아까 저 녀석은 1, 마이너스 1, 0인데 근데 G2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뭐가 돼? 0이 되지. 마이너스의 좌극한도 뭐가 돼? 0이 되지. 함수값도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우연찮게 곱한 함수를 저 주요 포인트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을 보면 근데 디귿은 함수 자체는 가장 간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근데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결국 마이너스 1에서를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거든? G3가. 그러니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함수값 이걸 갖다가 세 개를 열심히 따질 때 F쪽이야 1, 1, 0인 걸 알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복파는 G3X가 이때도 마이너스 2, 이때도 마이너스 2, 이때도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는 fx가 상처가 나서 아파. 불연속이야. 함수가 찢어졌어. 거기를 붙여줄 수 있어 없어? 붙여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을 뭐라고 부르지? 기억이 안 나나? 기억이 안 나면 여기는 좀 필기를 할 가치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 이론은 선생님이 만든 이론이라서 너네가 좀 적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y는 fx 곱하기 gx 곱한 함수입니다. 곱한 함수. 곱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뭘 하면 된다 그랬냐면 이게 바로 후시딘 원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지었던 거였어. 후시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이게 단어가 기억나기는 하나 보네. 그지?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려면은 뭐 발라야 돼? 마데카솔 바르는 거죠. 근데 마데카솔은 네 글자잖아. 후시딘 바르는 거지. 원래 용도가 약간 다른 건 알고 있어? 상처가 났을 때 처음에는 후시딘을 바르는 거라던데. 소독 성분도 있어서. 나중에 새살이 돋아나면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이거 광고잖아, 광고. 무서워? 아무튼 네 글자보단 세 글자가 외우기 쉬워서 선생님 후시딘이라고 불렀는데 이 후시딘 원이에요. 이론을 적어볼게.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가는 우극한 fx가 알파야.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가는 좌극한 fx는 베타래. a에서의 함수값 fa는
간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슬프지만 얘네들이 달라. 다르다는 얘기는 A에서 F가 연속이란 얘기야, 불연속이란 얘기야? 불연속이란 얘기야. 근데 이제 어떤 불연속이 될 때만 그런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기는 했잖아. 유한 확정값인 불연속이 될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냐면 x-a의 fx. 이런 함수를 만들어. 이런 함수를 만들면 얘는 x = a에서 당당히 연속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연속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적이 없겠지. 왜냐면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근데 외워라. 아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당장은 와닿지 않으니까 일단 상황을 이제 좀 형상화 시켜줄게. 형상화 시켜줄게. 자, F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런데 A에서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다 다른 거야. 대신에 유한 확정값으로 다른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게 F인데 하필이면 지금 Y는 x-a.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어? A에서 0으로 연속이야. A에서 0으로 연속이란 얘기는 다항함수 측면에서 보면은 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다항함수 측면에서 보면은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녀석을 두 개를 곱했을 때 A 포인트에서 얘 같은 경우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다르지만 얘가 말이야, 얘 때문에 우극한도 어디로 와? 0.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0인 거야, 이 곱한 함수는. 좌극한은 어디로 와? 그러니까 베타 곱하기 0인 거야. 함수 값은 뭐야? 0이니까 이게 감마 곱하기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어떤 함수가 A에서 불연속이야. 유한 확정값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살짝 다친 거야. 근데 이게 피부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피부가 끊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나겠어? 피가 철철 나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살짝 마른 다음에 씻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발라? 후시딘을 발라버린다고. 후시딘을 발라버리면 붙어버리는 거야. 붙는다는 얘기는 연속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후시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다? 이 녀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이 녀석을 우리가 후시딘을 뭐라고 부를 거야? 인수라고 부를 거야. 인수를 갖다 바르면 찢어진 함수값을 붙여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70페이지에 이 유형을 하나를 추가를 해두면 이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출문제가 다 풀립니다. 대신에 해설처럼 풀리는 게 아니라 공짜로 풀려요. 원샷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눈으로 구경시켜 줄게. 아예 단원종합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95페이지까지 넘어가 봐. 이거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빨간색 해당하는 마풀 수능 특강을 다 풀 필요는 없는데 구경만 해줘봐, 얘들아. 이게 지금 95페이지서부터 수능 특강 문제 해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 출처가 명확히 달려 있습니다. 그게 몇 번까지 있어? 미쳤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지금 18번까지, 19번까지 가는 거 보여요? 이게 싹 다 이거 하나로 풀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문제 풀어볼게. 자, 개념 마풀 특강의 4번 문제를 봐봐. 96페이지에 있거든? 선생님 그냥 이렇게 갈게요. 편안하게 갈게, 그냥. 뭐 이렇게 생겼나봐. 그지? 여기랑 여기가 0하고 2야. 이게 G래. 그지? 근데 F가 몇 차야? 2차야. 최고차의 기수는 1이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 gx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항상 연속이래. 그지? 자, 어차피 2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fx가 연속인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아이고 이거 잠깐 봐라. GX는 다른 데서는 다 연속인데 아픈 데가 두 군데가 있어. 어디서 상처가 났어? 0하고 2에서 상처가 났으니까 저기에서 P가 철철 날 거야. 근데 fx가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면 인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인수가 2개란 얘기는 후시딘을 몇 번 바를 수 있다는 얘기야? 2번 바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터치로 답이 된다는 얘기지. fx는 최고 차의 개수는 1인 거고 0하고 2를 후시딘으로 갖고 있어야 돼. 답이라고.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답이야. 이게 답인 게 느껴져? 또 볼래? 이런 다 이걸로 풀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예를 들어 몇 번까지 볼래? 어디 해볼까? 어디 해보지? 18번 해볼까? 수능 문제인가?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까? 18번까지 가봐. 이거 정의에다 집어넣고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미친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고민하면서 해설처럼 풀면은 이제 만년 걸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제 후시딘 이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페이지가 105페이지고 18번이야. 18번의 문제를 잘 보시면은 fx가 지금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이야. 구간은 안 쓸게요.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fx 곱하기 f x 마이너스 a 이 두 녀석을 곱한 함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기 위한 a 값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문제 자체는 심플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는 알고 있으니까 fx를 슬쩍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보시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0에서 1 양수일 때는 이게 7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fx 자체는 어디서 불연속인 걸 알고 있는 거야. 0에서 불연속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0에서 불연속이지만 얘는 A에서는 0이 아니라면 A에서는 연속이 돼버려. 다른 데선 다 연속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풀 수 있을까? 자, 이 녀석은 x 이퀄 0에서 뭐란 얘기야? 불연속이란 얘기야. 근데 그거는 A에서 연속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오히려 얘는 깔끔해요. 그런데 이 녀석 좀 봐봐.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들지 말고 얘는 fx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봐야 a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에서 불연속이 돼야 돼? 이 녀석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 돼야 돼. 근데 뿔마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 확정값 1하고 7로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얘는 어디서 아파? A에서 아프지? 그지? 얘가 A에서 아프거든? 그럼 이게 아픈 애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가 아픈데 자기가 입원하고 자기가 수술할 수는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누군가 약을 발라줘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는 얘기야? 그 역할을 옆에 있는 fx가 해준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fx는 아픈 데도 있지만 자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는 데도 있어. 후시딘을 갖고 있는 데가 있다고. 거기가 어디게?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녀석의 근 마이너스 1. 그지? 요쪽의 근에 해당하는 이 녀석 어디야? 14. 여기에서는 fx도 약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인수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불연속인 a를 여기서 연속으로 만들어주게 하려면 저 a를 갖다가 어디다가 옮겨놔야 되겠어? 후시딘이 있는 데서 닫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a 값은 그냥 아무런 산수 없이 마이너스 2랑 14 이 두 군데밖에 안 된다. 답이야.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해도 돼? 선생님은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는, 이거 수능까지 계속 많이 나오고 전통적인 문제여가지고 옛날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신에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인수 0으로 연속인 거 후시딘 요거가 이제 다음 단원이라든지 미분이라든지 이상한 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녀석이죠.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앞으로 넘어올까 이제 73페이지로 넘어와야 돼. 아까 전에 134번을 갖다가 풀라고는 했었는데 134번의 두 번째 거 풀어봤니? 풀었어? 아무튼 이 페이지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수업 맨 앞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한 겁니다. 일단 제목을 밑줄을 쳐줄까요? 맨 윗대가리에 7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합성함수의 연속이야. 일단 합성함수의 연속에서도 합성함수가 나오면 합성함수가 수능 문제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야? 치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밝히려면은 어떤 성질을 고려해야 돼? 오늘 한 건데. 잘 모르겠으면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하려면 합성함수의 극한을 하려면 어떤 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 위에서 오는 건 그치? 밑에서 오는 방향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지? 마찬가지입니다. 합성함수의 연속도 무슨 성? 방향성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만 키워드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예고한 대로 134번의 두 번째 거 이거 원래 기출문제거든 얘들아. 이 기출문제인데 그게 빠졌어. 뭐가 빠졌냐면 근본이 빠졌어요. 출처가 어딘지가 빠졌는데 숫자를 살짝 바꿔놨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경찬아 F는 명확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건 명확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GX가 있어. GX는 몇 차 함수야? 지금? 2차 함수인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GX 이게 벌써 뭐야? 합성함수지, 합성함수. 그지? 합성함수가 X 이퀄 2에서 연속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이 되기 위한 K 값을 갖다가 다 계산을 해달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고작 X 이퀄 2에서 이 합성함수의 연속 불연속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성함수를 그리는 건 미친 짓이야. 그리고 있으면 안 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 치환해서 생각을 천천히 줄여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녀석 fx 말고 gx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gx가 몇 차 함수란 생각은 드니?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를 이렇게 확 갖다 이렇게 긁어보면은 대칭축이 어디 있어? 대칭축이 x 이퀄 2에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 거기에서 함수 값은 어디야? 2를 한번 집어넣어 봐봐. 4 빼기 8에서 k를 더하니까 k 빼기 4. 그렇지. 여기 k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일단 이렇게 생겨먹은 g를 좀 그려놓고 보면은 느껴야 되는데 자 천천히 해봅시다. 우극한 자극한 함수 값을 비교해야 돼.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지려면 정의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향해가는 우극한에서 fgx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 일단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 근데 2로 가는 우극한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그럼 얘가 일단 어디로 가는 건 맞냐면 k 빼기 4로 가는 건 맞아요. 왜 두 줄로 나오니 글자가? k 빼기 4로 가는 건 맞아. 근데 k 빼기 4에서 위에서 오는 거야? 밑에서 오는 거야? 위에서? 그럼 무슨 극한이야? 무조건 우극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냅둬야 돼. 자, 근데 리미트 x가 2로 향해 가는 좌극한 fgx는 이거는 얘 자체가 좌극한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치환된 녀석은 일단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야. 그래도 어디로 가는 건 확실해? k 빼기 4로 가는 건 확실해. 근데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그럼 k 빼기 4보다 위에서 오는 거야? 밑에서 오는 거야? 위에서 오는 거니까 또 우극한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읽으나 마나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네. 이걸로 차이를 둘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아 있어요. 그게 누구야? f g2야. 함수값이지. 근데 g2 자체가 얼마야? k 빼기 4니까 이 녀석은 f k 빼기 4 자체를 읽어주면 되는데 그 녀석이 이 녀석이랑 같아지면 연속이 돼버리니까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f에 관한 말로 바꿔서 써보면 x는 k 빼기 4에서 fx가 불연속이 되려면 무슨 극한이야 이게? k 빼기 4에서 f에 무슨 극한이야 이게? 우극한이랑 이거는 뭐야? 함수값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어떤지만 판단하면 돼. 다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야, 이걸로 해석을 넘어올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일단 천천히 판단해 봅시다. 자, 다른 데서 있지. 조금이라도 이어진 데서는 뭐 우극한 함수값이 다를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끊어진 1, 2, 3에서만 좀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체적으로 끊어진 1, 2, 3에서 판단해보면 1 같은 경우는 우극한이랑 지금 함수값이 어때져 버려? 같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k 빼기 4가 1일 때는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 매우 조심해야 돼. 반면 2에서는 우극한은 1로 오는데 함수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으니까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연속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때는 불연속이 맞다 이거야.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르니까. 3에서도 어때? 우극한은 1로 오는데 함수값은 여기로 오지? 그러니까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하는 상황 답은 k-4 자체가 1일 때는 안 되고 2일 때랑 3일 때만 불연속을 유지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k는 6하고 7일 때 이렇게가 답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좋은 거 알겠어? 어려운 것도 알겠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풀 수 있다. 그러면 극한이나 연속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문제는 이따가 열심히 풀어보시길.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어. 넘어가 보자. 이제 살짝 쉬운 거 남았습니다. 살짝 쉬운 거. 75페이지까지 가는 거야. 75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수투를 할 때 정리라고 하는 게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연속을 이용해서 하는 정리가 2개가 있어요. 대략 이름들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75페이지에 있는 게 첫 번째 최대치수 정리라고 하는 거야. 최대치수 정리. 들어본 적 있지? 요거 막 정리 자체를 외우고 증명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 게다가 지금은 아직 2학기가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설명만 좀 듣고 대략 넘어갈 거야. 대신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75페이지 박스 안에 요거 밑줄만 칠게. 닫힌 구간 AB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1번. 열린 구간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반드시 연속이 돼야 돼. 이게 2번 밑줄. 이 두 가지가 만족하면 fx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야 한대요.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냥 천천히 읽어보세요.
최대 최소 정리 자체는 학교 시험에서나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제 77페이지에 있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지. 사이값 정리도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요? 사이값 정리. 이거는 이거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사이값 정리도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닫힌 구간이 돼야 돼요. 이거 1번. 그 다음에 거기에서 fx가 연속함수일 때만 되는 겁니다. 연속함수인 거 2번. 근데 여기선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fa랑 fb가 서로 다른 함수값이 돼야 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 되면 다음을 만족한대요. 다음이 뭐냐면 fa와 fb 사이에 fc 이꼴 k를 만족하는 c가 개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책 보고 썼니 이거? 책 안 보고 썼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술술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고 암기를 하긴 해야 돼. 물론 이제 2학기 됐을 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거지. 개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리고 이 사이를 연속해서 이어서 이어야 되고 FA랑 FB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A는 요쯤 있고 FB는 이쯤 있어서 이 사이를 그냥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뭔가 K를 잡아요. 그죠? Y는 K를 갖다 긁어버리면 그지? 끊고 지나가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C1, C2, C3 이런 식으로 그지? FC1도 K고 FC2도 K고 FC3도 K니까 저걸 만족하는 정의역 C가 개구간 AB 사이에 AB의 안쪽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뭔가 도형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걸 언제 쓰는 건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 되죠. 자, 사이값 정리 언제 쓰는 거니? 이거 언제 쓰는 거임? 몰라? 몰라? 이것만 적어놓자. 이거 언제 쓰는 건지. 실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거죠. 이게 미적분이나 수투에서는 이 녀석이 바로 판별식을 대체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갑자기. 에이, 잘 모르겠으면 78페이지 봐봐. 78페이지. 78페이지에 뭐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그건 그냥 읽기만 합시다. 사이값 정리와 방정식의 실근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지. 가로치고 그 안에 있는 좀 오글거리는 말도 있죠. 실근, 너 어디쯤 있니? 뭐야 이게? 윤혁아, 여친, 내 여친, 너 어디쯤 있니?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성원아, 네 여친 어디쯤 있니? 1번쯤? 방에 있대요. 방에? 아, 그쵸. 여친이 좀 차원이 좀 2D? 아무튼 이게 문제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유명한 문제로 한두 개만 풀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연속은 원래 좀 짧아요. 여기 볼까? 유명한 거 풀어줄게 그냥. 140번 봐야 돼. 80페이지에 140번. 이런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그냥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거 기출문제 아닌가? 기출문제가 아닐 리가 없는데 이것도. ABC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x-a, x-b 2차식이고 x-b, x-c 이것도 2차식이고 x-c, x-a 이렇게 더해져 있어요. 이거 이꼴빵인데 이게 2차식 3개 더했거든. 2차식 3개 더하면 몇 차 함수게? 2차 함수죠. 2차 방정식이라고 치고 과감하게 앞에 fx를 잡아볼.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이제 알파랑 베타인데 대수관계가 이렇게 된대.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뭐 근의 공식 집어넣어서 근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해. 괜히 뭐 여기서 F0라든지 F1이라든지 F2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게 A, B, C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FA를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FA는 어차피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데는 다 사라지니까 가운데에다가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가운데에다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A 빼기 B에 A 빼기 C야.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에 집중하지 말고 A, B, C에 뭐가 있으니까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부호만 결정해보면 A가 제일 작아. 그래서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양수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B에서의 함수값만 따져보면은 X-B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이제 사라지니까 엿다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B마 C, B마 A 이렇게 돼. 근데 이제 B는 가운데 낑겨 있는 녀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음수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해 볼게요. FC. FC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0이니까 처음에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C-A 곱하기 C-B인데 이거 뭐 C가 제일 크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부호는 양수입니다. 더불어 fx는 어차피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다항 함수예요. 그래서 f는 뭐 범위 설정할 거 없이 항상 연속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지. 그러면은 뭐 대충 수직선이 있었을 때 A, B, C가 엄밀하고 정확하진 않아도 여기 어딘가 요 정도 대충 대손관계를 가지면서 수직선에서 A, B, C를 끊고 지나갈 텐데 A에서는 무슨 수? 양수 찍어야 되고 B에서는 음수 찍어야 되고 C에서는 어찌됐건 양수를 찍어야 돼. 근데 여기를 워프해서 이을 수? 불연속으로 이을 수? 없단 말이야. 왜? 다항함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지게 이어야 돼. 그러려면 방법이 없죠. 아래로 부르긴 함수이기도 하고 대략 이런 스타일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끊김이 발생하죠. 여기서 이제 알파, 여기 요런 데 근 베타. 그지? 그래서 답자체는 뭐냐면 A보다는 알파가 더 큰 거고 알파는 B보다는 작겠지. B보다는 베타가 더 크고 베타보다는 C가 더 큰 이런 예쁜 대소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문제 자체가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그냥 외워두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3번 문제는 뭐 사이값 정리 2라고는 나와 있는데 3번에다가는 그냥 위에 제목만 적어줘. 대칭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대칭성이라고만 적어줘. 똑같은 문제인데 대칭성이 첨가된 거예요. 대칭성이 첨가된 문제. 자, 개념 익힘 4번을 풀면은 이제 거기가 끝이야. 오늘 진짜 빨리 끝났지. 연속은 원래 간단해요. 근데 개념 4번 문제는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로 풀어주려고 하거든.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푸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런 건 당연히 밑줄 치고 시작해야 돼. 다항함수 fx 밑줄 치고 시작해야 돼. 연속이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 녀석은 1이라고 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이 녀석은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폐구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포함해서 fx 이꼴 빵 실근 최소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는 첫 번째 풀이법으로는 해설이랑 똑같이 설명을 해줄 거야. 해설이랑 똑같이. 근데 그렇게 풀면은 조금 서술형 풀이나 그렇게 풀고 세련되게 풀려면은 좀 다른 방법을 소개해 줄 겁니다. 알았죠? 자, 일단 여기에서 극한 두 개를 알려줬는데 이게 극한값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 수렴했다는 이 사실 잡채가 중요한 거지. 그지? 다 왔어, 지안아. 아이 졸려. 자, 일단 1번은 그냥 서술 해설대로 갈 거예요. 1번 해설대로. 자, 다 왔어. 이제 분수꼴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이거 다항함수니까 뭐 0으로 갈 것도 없지. 그냥 0 박으면 되는 거야. F0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여기도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는데 수렴했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F-1도 그냥 얼마야? 유녀가 0이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근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지? 두 개 보장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안 돼. 왜냐면 fx를 갖다가 우리가 다항식으로 한번 세워버리면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xx 플러스 1에다가 몫을 만약에 qx라고 칩시다. 그런데 다항식에서 2차식을 더 덜어낸다고 치더라도 남아있는 qx가 갑자기 삼각함수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qx도 다항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 극한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저기다가 얹어버리면 그지? 이 녀석이 약분이 되면서 그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 qx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0분의 0 꼴이 아니니까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0을. 그럼 1 곱하기 q 제로가 되는데 그게 1이란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 두 번째, 이 녀석을 갖다 저기다가 얹어버리면 어차피 요거랑 요게 약분이 될 게 분명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상황에서는 남는 게 누가 남냐면 x, qx가 남는데 이것도 다항함수니까 마이너스 1로 가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1을 때려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3분의 2인 걸 알려주는 거야. 그치? 아이 좀 오래 걸리네. 간단하게 쓴다고 해도 오래 걸린다. 그럼 q-1 자체는 얼마란 얘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qx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마이너스 1에서는 음수인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0에서는 양수인 함수값을 가져야 돼. 그리고 qx도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뭔가 qx 때문에 생기는 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최소로. 그래서 fx는 x가 0일 때도 근 생기고 마이너스 1일 때도 근 생기고 최소 알파에서도 하나 더 생겨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몇 개? 3개는 생겨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풀려면 이렇게 푸는 거긴 해. 하지만 윤여가 하지만 여러분들 미분을 배운 이후의 세상이라 그러면 미분을 배웠으면 훨씬 깔끔하고 예쁘고 귀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수렴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자도 0 돼야 되는 거 요거 있지. 요거는 챙겨가자. 요거는 챙겨갔다는 가정하에 f0도 0 돼야 되고 f-1도 0 돼야 되는데 저 극한값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사실 어렵지 않게 생각보다 쉽게 건져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기억나니? f0가 제로니까 내가 분자에 0을 빼도 무방한 거?
여기도 빼기 0을 해도 되지. 그러면 이 극한값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f 0에서의 접선의 길이 f 프라임 제로가 1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는 f-1도 0이니까 마이너스 0, 0을 빼도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f-1을 슬쩍 붙여버리면 저 극한값 3분의 2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분의 2인 걸 의미한다 그랬어. 그래서 저 극한값 두 개를, 극한값 두 개면 극한값 하나당 식정보 두 개라 그랬으니까 극한값 두 개잖아 지금. 그거를 식정보 네 개로 이렇게 바꿔놓고 관찰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이면 그냥 원샷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근 가진다고 여기 지나고 아이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문제를 무미건조하게 푸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겨먹은 fx는 마이너스 1,0이랑 0,0을 지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채로 지나가야 돼? 3분의 2 양수인 채로 지나가야 되고, 0에서는 기울기가 어떤 채로 지나가야 돼? 기울기가 1인 채로 지나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날 때 지나더라도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고, 0을 지날 때 지나더라도 기울기가 이런 채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이를 또 다항함수라서 있긴 이어야 되는데 워프에서 갈 수 있겠어? 없지. 그러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무슨 축을? X축을 끊고 지나가는 포인트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폐구간, 닫힌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랑 0에서 생기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알파 같은데 비슷하게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소 몇 개? 3개가 3개는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게 82페이지에 있는 개념 4번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는 책에는 있을 수가 없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다. 왜냐면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뭐 사이값 정리에 실생활 활용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있는데 그거 다 버려도 좋고요. 85페이지까지 슬쩍 넘어가 보면 거기도 또 함수의 연속의 성질도 진위 판정, 참거진 문제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여기도 수능에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어차피 안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은 내신 때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여름방학이나 2학기 때 충분히 다뤄줄 생각이니까 선생님 교재로 할 때, 수학지는 교재로 할 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 감고 넘겨버립시다. 그래 버리면 갑자기 단원조각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101번부터 어디까지야? 178번까지야. 78문제밖에 안 되네. 숙제 101번부터 178번까지. 그럼 78문제 숙제고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 숙제를 열심히 하세요, 그냥.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작해서 학교 다니고 있어. 언제까지 가냐면 광남은 다음 주 화요일, 동대는 다음 주 수요일. 자양은? 끝났어? 축하. 건대는 원래 안 가고.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말고 4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확통이 다 풀려 있는지, 기하가 다 풀려 있는지, 수학원이 다 풀려 있는지 이런 거 등등을 좀 확인하면서 갈 거예요. 아무튼 시간 많이 남고 지금 수투 짧은 단원 할 때 부담 없이 수업 시간에 숙제를 많이 하길 일단 바랄게.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야. 개인 질문 계속 받아줄게. 고생했어.